안녕하세요. 시선이 향하는 길목에서 맥락을 짚어주는 미디어 브로입니다. 오늘은 5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광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5개 광고일 것입니다. 5개 광고 시장은 최근 5년간 규모가 43%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광고 시장 규모가 1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수준이고요. 동기간 온라인 광고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국내 대기업들이 5개 광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애드부스트 스크린을 출시하면서 5개 광고에 프로그래마틱 바잉 시스템을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택시 뒷자리 스크린, 서울역 파노라마 전광판, 강남역 지하상가 광고 등 지면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케팅 실무를 하시거나 광고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혹은 미디어, 마케팅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신다면 요즘 같은 때에는 특히 더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5개 광고가 진짜 새로운 메인스트림일까? 아니면 잠깐의 유행일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5개 광고가 최근 빠르게 성장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미디어의 주류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동력은 언제나 기술이었습니다. 인간이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동굴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고, 종이가 발명된 후에는 조선시대 관아 앞에 방이라는 것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의 발전은 책을 메인 미디어로 끌어올렸고, 이때는 책에 광고가 인쇄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인쇄술이 더욱 발전하자 신문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신문이 차지하던 사회적 위상은 지금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그 뒤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흐름입니다. 전파 기술은 라디오를 메인 미디어로 성장시켰고, 텔레비전이 나왔고, 인터넷 검색 엔진, 스마트폰 앱, 그리고 지금은 챗 GPT까지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의 시선을 새로운 매체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5개 광고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부각된 걸까요? 5개 광고야말로 가장 오래된 형태의 광고 매체 중 하나인데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최근 5개 광고의 부상도 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말부터 고위도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존 5개 전광판은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한 날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위도 디스플레이가 활용되면서부터 한낮의 강렬한 햇빛 아래서도 동영상 지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역 앞 코엑스가 5개 광고 자율 표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K-팝 스퀘어의 아나모픽 광고, 즉 착시를 일으키는 광고가 코로나 시절 상당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고양이가 전광판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파도가 건물에서 쏟아지는 듯한 장면들은 다들 한 번쯤 SNS 쇼츠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광화문과 종로가 또 다른 광고 자유 표시 지역이 되었고, 더 크고 더 밝은 고위도 디스플레이 전광판이 설치되면서 바야흐로 5개 광고의 전성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5개 광고의 성장을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은 TV 광고의 몰락이 만들어낸 거대한 미디어 공백입니다. 최근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터나 경영진분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아무리 광고비를 써도 사람들이 내 광고를 진짜 봤는지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이죠. TV, 라디오, 신문 같은 올드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는 정시성입니다. TV는 제가 부킹한 시간대에 정확히 광고가 송출되고, 신문은 제가 구매한 지면에 정확하게 광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람에 따라, 페이지를 로드하는 시점에 따라 다른 광고가 랜덤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써도 사람들이 내 광고를 보긴 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의 전국 시청률이 57.8%였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같은 드라마를 봤다는 뜻이죠. 이 드라마에 광고를 집행했다면 전 국민의 절반이 그 광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영 전후로 10회 정도 광고를 틀었다면 아마 전 국민의 절반은 반복 노출 효과를 통해서 그 브랜드를 무의식이든 의식에서든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정도라면 아무리 많은 광고비가 든다고 해도 광고를 집행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강력한 매스미디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디지털에서 타겟팅을 하고 클릭을 유도하고 또
전환까지 추적을 한다고 해도 전 국민이 브랜드를 알게 되었는지 또 광고를 끝까지 봤는지에 대한 확신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안드리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영업비밀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매체를 집행하던 광고가 얼마나 도달이 되었는지, 브랜딩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5개 광고는 바로 그 공백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강남역, 서울역, 명동, 홍대 입구, 이와 같은 서울의 주요 거점의 광고를 튼다면 적어도 그 자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유동인구에게는 물리적으로 메시지가 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곳에 있었다고 해도 다 광고를 본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공간에서 내 브랜드 영상이 송출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수만 명의 유동인구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정말 디지털의 가상의 세계에서 숫자만 제공받는 디지털 광고보다는 조금이나마 현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 입장에서 도심 한복판, 거대한 전광판에 자신의 브랜드가 걸려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주는 엄청난 만족감이 있습니다. 마치 1980년대 어느 광고주가 신문 1면에 올라간 본인의 광고를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뿌듯함, 그런 느낌을 전광판 광고는 제공한다는 것이죠. 5개 광고의 실질적인 성장은 2021년부터 2023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5개 광고는 매년 15% 수준에 이르는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3% 수준의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반등 효과와 신규 5개 광고 전광판 출시에 따른 일시적 호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규 5개 상품이 출시돼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땀을 흘려서 일궈낸 성과에 그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5개 광고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뒤바꾸는 매체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매체일까요? 솔직히 우리는 TV 드라마를 보듯 유튜브를 보듯 전광판을 찾아서 보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하고 눈길을 한번 주는 정도죠. 5개 광고에는 분명한 한정성,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설치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 공간에 있는 사람만 광고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날씨나 전염병, 휴대폰, 친구와의 대화 등 광고를 향하는 시선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5개 광고가 전체 광고 비중에서 10%를 넘고 더 나아가 20%까지 가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OTT, 챗GPT, 그리고 점유율을 계속 높이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까지 경쟁 매체들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5개 광고가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이 광고를 봐야 할 이유를 매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빠르게 성장한 엘리베이터 광고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에 짐을 지고 휴대폰을 꺼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잠깐의 지루함을 이 엘리베이터 광고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안에 아파트의 공지사항이라든지 날씨 정보, 생활 콘텐츠가 함께 노출되면서 봐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G버스TV나 카카오 택시의 뒷자리 광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용하는 순간에 대부분은 핸드폰을 보지만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이 매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현대의 전광판 매체들이 참고해야 할 5개 광고의 미래는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어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형 건물이고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는 4D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핵심 캐시카우는 다름 아닌 건물 외벽을 둘러싼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입니다. 스피어의 외부 화면에는 오비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밤에는 졸린 듯한 표정을 짓고 매일 오전 6시 정각에는 하품하며 잠에서 깨어나는 표정을 짓습니다. 주변에 비행기나 기차가 지나가면 그쪽을 쳐다보기도 하죠. 주변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라스베이거스의 주민들은 오비에게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도시의 메인 캐릭터로서 애착을 느끼고 관광객들은 오비가 등장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자발적으로 하나의 광고 사이클을 다 시청하게 됩니다. 매체로 시선이 향하게 되었고 그 매체가 도시를 새롭게 더 좋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광판과 5개 광고들이 단순히 강남역에 있다,
교차로에 있다,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매체라고 주장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매체를 계속 보고 관심 갖게 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매체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KT 광화문 스퀘어에서는 2026년 월드컵 경기를 송출하면서 거리 응원을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KT 광화문 스퀘어의 선명한 화질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었고, 또 이날 거리에서 축구를 응원한 사람들은 이 전광판에서 광고를 본 추억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광화문 광장에 가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위로 시선이 올라가서 KT 광화문 스퀘어 전광판을 보게 되겠죠. 이게 미디어가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어내는 로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도시를 그리라고 하면 저는 회색 크레파스부터 꺼내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통유리 건물이 많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하늘색 크레파스를 더 많이 꺼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갑고 칙칙한 도시의 이미지를 5개 광고 그리고 전광판들이 더 알록달록하고 생동감 있게 바꿀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5개 광고의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시선이 향하는 길목에서 미디어 브로였습니다.